잭 캔필드는 댄스 가수였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댄스 가수였던 그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활짝 웃으며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을 딛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뽐내는 사람보다는 9,000가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남의 결과물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비해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땀으로 이룬 것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말하고 싶은데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글은 그 욕구를 채워줘요. 그러나 글은 어느 부분만 발췌해 타인의 입으로 떠돌 때 말보다 더한 오해를 쌓기도 해요. 어떤 의도 없이 글 그대로 읽고 받아들인다면 말 이상의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주었다고 그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주는 것이 도움입니다. 충고도, 격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그야말로 복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뒤늦게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결국은 끈기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낙서를 잘해요. 노래를 크게 불러요. 색종이를 잘 찢어 붙여요. 어떤 아이라도 잘하는 재능과 그에 따른 미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이죠.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음을 통해 회복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슬픔을 모두 흘려버리고 난 뒤 나를 진정시키는 힘, 아니면 묵은 내 안의 것들을 기원해 다시 일어서는 힘일까요? 슬픔보다는 기쁨의 목록에 드는 울음이면 한 방울 진주를 똑 떨어뜨려도 괜찮겠습니다. 굳어진 행동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환경이 바뀌면 습관도 바뀔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고착되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습관을 달고 있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흐뭇한 상의 내력, 생각도 용도를 변경해야만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용도 변경, 내일도 그리 즐거울 것 같습니다. 고통은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견뎌내야만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고통이 지난 뒤에 얻는 깨달음입니다. 신체가 늙어가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고까지 늙었다는 말을 듣지는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리타분하다는 말, 옛날 사고방식에 젖었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겠습니다. 긴 글이 안 읽힌다고 합니다. 짧은 글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상과 명문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흥미거리가 있는 것도 한몫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든 짧든 내가 얼마만큼 책을 가까이 하는가입니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야생화의 이름을 살펴보면
참 기발하게 잘 지었다 싶은 이름도 있고 함부로 붙여준 짠한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촌스러운 이름을 개명하거나 신분을 세탁하기도 하는데 개를 붙여준 이름은 들판을 쏘다녀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열심히 뛰어야만 밥을 얻는 신분 같습니다. 그래도 투정 없이 환한 들녘입니다. 빈 바다를 홀로 듣는 소라 껍데기는 누군가 놓고 간 귀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리를 대신 듣고 있는 귀. 지금쯤 바다는 초겨울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을 겁니다. 병인 줄 모르고 고집 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으며 정의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하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이들까지 내 고집에 넣고 정의라고 말하거나 옳다고 말하는 것이니 큰일입니다. 강물에 비친 얼굴은 그가 가버리고 나면 지워지고 또 다른 얼굴이 겹쳐도 사라지고 맙니다. 차라리 얼굴을 바꿀 수 없어 떨어지는 꽃이 나을까요? 그가 머물다가 간 그 자리에 나는 또 얼굴을 겹치며 지난 기억을 더듬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굴과 얼굴이 서로 정답게 바라보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피는 일도 지는 일도 나 혼자만의 일인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혹은 누군가의 간섭으로 되는 것들이 있지요. 관계라는 것, 좋은 관계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 그리하여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적인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행동에 얻은 것만을 믿는 것, 내가 실천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공평을 믿는 방법일 테지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방법은 매사 감사하며 사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타인의 도움 덕분이라고 믿는 방식,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든 공통인 것은 최선의 행동과 결과로 사는 방법일 겁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기분과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상대를 두고 달리하는 나의 기분과 태도입니다. 너로 인해 내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 상대가 달라지는 것, 상대가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라는 것만 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내게는 근면함이 있어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도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하는 끈기도 있습니다.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대다수가 공감하는 상식적인 일에 나를 쏟아붓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의외의 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다름이 틀림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것이 때로 소용돌이치는 지식의 나부랭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사고는 과연 온당한가? 씨뜨기처럼 쑥쑥 올라오는 잡념들이 다 쓸만한 것은 아니어서 뿌리째 뽑을 수는 없어도 솎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더운 날, 복잡함은 더욱 더위를 부채질하니 때로 단순하고 간략하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곁이 떠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지요.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도 미련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돌아보고 반성하는가 봅니다. 첫사랑의 아픔은 치통으로 왔습니다. 계단으로 궁금한 부모님 발자국이 살금 올라오고
고민은 창밖 아래를 자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손으로 고민을 된 것처럼 지고 보는 내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제 같은 고민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때가 봄이었구나 생각하는 겨울 끝입니다.